네, 안녕하십니까. 삐딱토크 시즌4 삐딱한 폭차 7월 12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조동욱 충북 도립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변은영 청주시의회 운영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이시죠. 네, 오늘은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네. 의원도 대단한 건데 네. 재선 의원 저번에 말씀하셨죠, 재선 의원. 하여튼 그래서 오늘 이 삐딱토크 시즌 4에 좋은 분들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에요. 취임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지지율이 떨어져가지고 뭐 사실은 그거 자체가 좀 의아하기도 하고 왜 그런지 앞으로 또 어떻게 될 건지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뭐 대통령이 취임한 지 몇 달 안 됐는데 이거 너무 낮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지율이 지금 제목이 지지율 이상하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이상하면 뭐 임플란트 하면 되지. 이상하면. 왜 이렇게 떨어졌어요? 30%대? 글쎄요. 아니 매번 날이 갈수록 점점 떨어지는 추세가 있어서 이거 저도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아니 있어요. 그 국힘을 아주 열렬하게 지지하는 제 나이 또는 대부분 국힘이 많아요. 그렇죠.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나는 북한의 핵도 싫지만 남한의 윤핵이 더 싫대. 윤핵. 윤핵관도 있고 뭐. 윤핵이 더 싫대. 그리고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죽어가지고 염라대왕한테 갔어요. 네.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지옥 가라 그랬더니 나 처음 죽어봐서 잘 몰라갖고요. 그거 처음 죽어봐서. 그거죠. 이거. 말이 상 이런 뜻이야. 예? 교수님 많이 그 연구해 가서 오셨습니다. 거기다가 이 네. 인사 문제도 인사. 요즘 그 네. 학교 교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요? 어떻게요? 음주운전 합시다. 음주운전 합시다. 네. 교육부 장관이 음주운전 그러니까 2번 걸리는 문제. 음주운전해야 따라해야지. 장관이 된다. 따라해야죠. 그래야지. 크게 되는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보도 중에 좀 황당한 거는 교장이나 교사는 왜 음주운전에 걸리면 훈장을 못 받는다며 퇴임할 때. 그러니까 아예 표창 상실을 안 해. 그 권력 해도 있으면. 이제 거의 검증을 해요. 검증해서 탈락이에요. 그 의원님, 그 예리하게 분석을 했을 건데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 뭐라고 보세요? 글쎄 보통은 저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집토끼, 산토끼 다 네. 잃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집토끼, 산토끼. 예, 집토끼라는 것 때는 자기 지지층을 결집을 시켜야 되는 건데 네.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게 요새 뭐 이제 안보 이슈, 뭐 대북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데 그게 거는 게 이게 정당한 것 같지도 않고 왠지 전 정권을 뭐 물어뜯게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실증 나는 거죠. 거기 결집했던 사람들. 그다음에 또 이제 대중적으로 좀 이렇게 지지세를 확장해야 되는 건데 여전히 거기에 풀리지 않는 난제가 있어요. 네. 그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할 건지 해외 가서 어떻게 어떤 의전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풀리지 않는 난제가 있어. 그러니까 제2부속실을 차라리 만들어라. 차라리 만들어라 이거야. 근데 만들지도 않고. 아니, 만들면 안 되지. 안 되는 겁니까? 안 한다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만들면 모든 게 다 기록이 남아요. 만들면. 공식 행사가 돼서? 예, 다 남기 때문에 국정감사 때 자료 요청하면 다 내야 돼. 그렇지. 네, 그러니까 더 그거는 불리한 거야. 안 만드는 게 유리한 거야. 그러면 그럼요. 그를 그렇다고 뭐 그런 일을 민간인이 안 지금 하면 뭐 이렇게 되지. 따라다니기도 그렇잖아요. 그것도 저 사람 웃기죠. 누구냐고 맨날 물어볼 테고. 근데 뭐 하여튼 뭐 이거 이분이 활동하는 거니 안 하는 거니 잘 모르겠는데 그냥 좀 되게 계셨으면 좋겠어요. 스트레스 많이 받아. 그러니까 안팎, 아까 말씀대로 안팎으로. 집토끼도 못 잡고 예. 뭐 산토끼는 원래부터 별로였으니까. 산토끼는 뭐 워낙부터 좀 이렇게 걱정이 많았잖아요. 인사 문제도 구설.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뭐 내조를 하겠다, 조용히 내조를 하겠다는 건희 여사님도 구설. 그다음에 또 뭐야? 그다음에 또 본인 스스로의 그 실수가 너무 많아요. 도어 스태핑, 네. 스태핑 네, 그거 도어 스태핑? 네. 한다 안 했다, 한다 안 한다. 그게 뭡니까? 그 정도의 낮은 정도 그 우스운 정도의 스태핑 정도면은 이게 그거 이제 다른 지금 통로를 얘기해야 말씀하신 되는 거 대로 아니에요? 못 믿겠어. 못 믿겠다. 네, 왜냐면 어제만 해도 이제 도어 스태핑 안 한다 그랬어. 그 오늘 해. 어. 그럼 뭐 어쩌자는 얘기야. 그리고 도어 스태핑이라는 게 사실은 격이 없이 다양한 정보를 재빨리 캐치를 이렇게 좀 이렇게 뿌려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물어보면은 그 하나마나 한 얘기. 어제도 보니까 도어
저기에 스태핑 아, 거기에서 네. 그런 얘기했어요. 코로나가 확산돼가지고 안 한다. 그랬는데 다시 했어요. 모여 있으니까 그러면 코로나 확산세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코로나가 확산되니까 우리는 더 방역을 강화하고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예 관계부처 회의했습니다. 회의한 거 누가 모르냐고. 근데 거기에서 조금 뭔가를 던져줘야지. 기자들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 대통령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건데 매일 하나만 얘기하잖아요. 그때 취임사도 저는 황당했던 게 우리가 저성장 시대예요. 저성장 시대면은 취임사 정도면 어느 정도 비전을 나와야 되는데 저성장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성장을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환장하는 거죠. 아무튼 난 요즘 그 기차 타면 신발 신고 이렇게 앞좌석에 다리 올려. 자유로워지셨네? 앉으면 이렇게 다리 쫙 벌리고 앉아.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라는 게 이제 뭐 지금 낮을 수도 있고 또 언젠가 높아질 수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지금 추세는 어떻게 보세요? 초반에 이렇게 확 주저앉으면은 이게 올라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점점 더 폭망할 것 같아요. 저도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만회할 수 있는 것들이 기회가 안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또 저희 당에서도 지금 이게 정당 민주당이나 뭐 국힘이나 당에서 이제 좀 이렇게 힘있게 나가줘야 되는데 지금 시즌이 권력 교체 시즌이에요. 아하.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당 대표를 바꿔내고 막 그러는데 거기는 눈에 띄게 징계까지 하면서 이제 권력 다툼이 시작됐기 때문에 당으로부터 지지를 받거나 뭐 이런 믿을 만한 구석은 없다. 저는 차기 총선에 네. 국힘이 폭망할 것 같아요. 차기 총선까지 보십니까? 뭐 그때까지 쭉 별로 인기가 없을 거다. 대통령도 그렇고, 아니, 뭐 점점 국힘도 더 그렇고. 것 같은데. 자, 그런 얘기,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요. 2년 후에 총선이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이거 요새 맨날 선거만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과 연계해서 살펴볼 사항인데요. 2년의 총선이 있고 당대표로 국민의힘 징계를 어수선 나가는데 앞으로 일단 국민의힘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대세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거스르기가 힘들더라고요. 거기서 뭐 윤핵관이나 뭐 다른 대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딱 우리 당도 모르는데 딴 당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가 이제 손을 들어주면서 힘을 이제 좀 이렇게 구심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그냥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도 그쪽은 간장이 한다. 안철수랑 예, 장제원인가? 장제원하고. 근데 이제 네. 실질적인 상황은 장제원이고 이제 음. 그 앞에 허수아비 카드는 안철수일 것 같다. 안철수 그 의원이 김영환 도지사 취임식 때 와서 이제 축사를 하는데 자기가 정말 존경하는 분은 김영환 지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김영환 지사는 대통령하고도 친하고 만약에 그 안철수 의원이 대표가 되면은 양쪽에 다 큰 힘을 얻게 되네요. 그러면 충북의 새로운 르네상스가 펼쳐지나요? 레이크파크. 하여튼 요 간장 간장 체제로 간다. 간장 체제로 가고 거기에 또 간짜장이 들어와. 음. 간철수하고 윤짜장이 같이 들어와. 그럼 이준석은 끝난 겁니까? 끝났다고 봐요. 이준석. 그죠. 이 징계까지 받은 상황에서 그거를 어쨌든 징계를 벗으려면은 법원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법원 판결이 하세월이지 않습니까? 정치는 어쨌든 지지율 이런 걸로 먹고 사는 건데 한번 저렇게 미국 그쵸. 스크래치가 미국 나면 가니까 네. 깜짝 놀라는 게 우리 기아자동차 이름이에요. KIA잖아요. 이게 killed in action, 그러니까 사살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요? 네. 그래서 적을 사살할 때 EKI 써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 차 뒤에 사살했다고 딱 붙이고 다니니까 기아. 그다음에 현대는 또 현다이라고 붙이고 다니고. 나이. 네. 그러니까 이게 현다이, 다이 죽었어. 하나는 사살하고 하나는 죽었어. 우리 무서운 기업들이네. 네, 그러니까 이 무서운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적 당 대표를 이 국짐에서 보면 EKI야. 적 하나 많이 죽였다. 이 관점에서 저는 봐요. 이 사람들이 이준석은 간 겁니까? 그리고 뭐 지금 저기 시나리오 보니까 어떤 포석이 있는 겁니까? 그런데 이 석자가 돌석자예요. 국민들이 포기한 돌대가 있대.
오늘 깨알같이 준비하셨네. 아유, 오늘 뭐 네. 준비 있어. 아주 철저합니다. 아유. 나도 고등학교 나왔잖아. 교수님은 못 당하겠는데. 그러면은 뭐 비슷한 얘기죠. 예, 의원님도 저도, 보실 때. 예. 이게 그런데 너무 제 입장에서는요 이준석 대표가 참 아깝다. 그렇죠. 아깝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 생각이 고루하든 어쨌든 간에 분열의 정치, 그다음에 그 갈등의 정치를 조장한 인물이긴 해요. 그 구태의연하긴 하지만 물리적인 나이가 젊기 때문에 그것 또한 우리 시대를 반영하고 이대남들을 이제 좀 대변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정식적인 조직도에서 이렇게 아웃된다라는 것들은 또 다시 또 구세력이 다시 이제 근데 지금 오지 않을까? 지금 의원님이 속해 있는 더듬어 만진당에서는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이준석 앞서있으니까. 아유, 그리고 이준석처럼 해줘도 공격하기에는 좋죠, 사실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좀 이렇게 힘든 상대는 노회한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홍카콜라 나오고 뭐 어떻게 됐든 대두되고 또 정치 이제 노련하신 분들이 뭐 여기 박지원 뭐 이런 분들이 아주 그냥 좀 이렇게 지루하긴 해도 그분들이 나오면은 일단은 이슈화도 되고 그다음에 제 싸움답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분들이 세대가 돌아오는 것들은 참 마땅치는 그렇다고. 않지만 그럴 수도 있겠다. 그 이준석 체제가 새로운 상징성, 세대 교체 이런 거를 이제 기대했는데 그쵸. 이렇게 이제 가면서 다시 이제 노땅들의 회귀. 그게 오히려 정치 발전에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죠. 뭐 상당히.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 얘기를 해봅시다. 그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인가? 그분은 왜 이렇게 망신을 당한 건지 준 건지 민주당 분위기 어때요? 그분도 비상대책위원장 했잖아요. 우리도 맨 처음에는 어떤 의미에서든지 어떤 의미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역할을 되게 많이 해주신 것도 맞고요. 우리 소위 말하는 개혁의 딸들이 엄청나게 들어온 것도 맞아요. 그다음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저 요번에 제가 그분은 모르는데 힘 실어드리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당가입이어서 왔다라고 말하는 그런 20대, 20, 30대 여성분들이 많은데 그런 긍정적인 측면 말고도 이게 너무 아깝죠. 안타깝죠. 그런 것들까지만 하고 내가 요만큼 하고 내 한 만큼만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하려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린 거죠. 민주당의 당대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의원 하지 말라는 여론이 굉장히 막 높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순간 쑥 사라지고 지금은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맞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지금? 아마도 그런 기류가 있어요. 어제 이제 그 변재일 의원님도 오셔가지고 우리 이제 지역위원회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의원님 뭐 중앙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대명인 거가 그런 흐름이 있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그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진짜 현실 정치에서도 그런 것들을 체감하고 있구나. 뭐 그렇게 어대명인 것 같습니다. 그 뭐 지지율이나 이런 거 보면 여론조사가 보면 월등하게 높아서 뭐 신이낙연계 이런 분들은 누가 뭐 중량급 있는 인사가 안 나와서는 건지 뭐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수박들은 안 될 것 같아요. 당원 아니죠? 수박이라는 표현 쓰면은 큰일 난다고 그랬는데, 당원 아니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그럼 의원도 하고 대표도 되는 거니까, 당권을 이제 장악하게 되면, 쭉 이 체제가 2년, 총선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 공천까지 행사. 네. 그러면 변재일 의원님 좋아지겠는데. 뭐, 한 자리 안 합니까? 이번에는 주류에 편입을 하셔야 되는데. 늘 비주류였어요? 늘 의원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늘 비주류네요. 술 잘 드시는 비주류래. 잘 아시다시피 그 충청권에서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를 경선 때 지지한 분은 이쪽에서는 변재일 의원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으로 따지면 이제 청원구 지역에 있는 지방의원들만 네. 지지 외롭게 했다가 어쨌든 이재명 당시 이제 후보가 됐고, 우리 교수님도 지지 선언한 거 도청합했다고 그러셨는데. 네, 현수. 같이 있었어요. 0.73% 차로 져서 폭망했네요. 네. 아니 대신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어요. 뭐가요? 우리 수명이. 수명이? 네. 어떻게? 왜냐하면 바로 됐으면 이제 5년 만에는 5년 만에 끝인데
5년 후에 될 거니까 어. 5년간 그래도 우리한테 잘 보이는 뭐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10년으로 늘어났어. 아, 야무져라. 야무져요. 아, 눈금이 야무집니다. 생명연장의 꿈. 그러니까. 어디나. 그런데 이제 이 이재명 대표 체제를 이제 주목하는 거는 2년의 총선이 있으면 지금 국민의힘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당협위원장, 네. 조직위원장, 뭐 지역위원장을 막 바꾸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일단은 국민의힘의 청주 서원 거기는 이제 김진모 전 검사장 또 뭐 또 다른 분들도 최영준 변호사, 거기는 안 나온다 그랬어. 안 나오신대요? 오재세 전 국회의원 그분 있는데 일단 김진모 오재세 전 국회의원이 각축을 벌일 것은 보이죠? 우선 저 최현호 위원장이 포기했다는 게 그러니까 최현호 위원장은 놀랍고, 포기한 것 아니, 같아요. 근데 왜 포기하셨대요? 이거 뭐 썰인데. 뭐 하나 뭐 공공기관장 뭐 이런 거 하나 주고. 나 오늘 들었는데 언제부터 어머, 들으셨어요? 역시 그러니까 정보통인데. 정보통. 아, 사실 그게 더 낫지 않아요? 만약에 그거 안 주면 서원구는 항상 그렇죠. 최현호가 끌고 가는 게 있기 때문에 글쎄 그 그러니까 공공기관장 하나 주겠어. 어디 사장 하나 주고 이제 포기시키고 어. 그다음에 오재세는 이제 저기 하이타이 장사하고 세제니까. 그러면 김진모 전 김진모. 검사장이 좀 이력했다. 네, 지금 오. 이쪽은 지금 검도 시대야. 검도. 네, 검도. 검사하고 도사 시대야. 그러네. 여기 검사 출신이야 김진모가. 맞아요. 검사 아니면은 뭐 어떻게 그러면은 신은고 나왔습니다. 신은고. 아 쉬는 거 네. 난 그래서 어디 가면 뭐냐 그러면 제가 이거 물품 검사하고 있어요. 이래. 물품 검사라도 해야 돼. 그래야 잘 살아. 검사. 검사. 그럼 민주당은 이제 다 정해졌는데 상당 지역위원장만 3인 경선이 됐어요. 김영건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 최충진 전 청주시 의장, 3인 누구였더라? 이강일 전 서울시 의원 전 서울시의원이고 무슨 뭐 재단 이사장이라는데 충북대 나오더라고요. 운호고 글쎄 충북대인가 뭐 말이에요. 이런데 몰라요. 깜짝 누군지. 놀랐어요. 아는 분이에요? 아니요. 우리 학교 운영위원이었는데 나도 모르겠는데. 그 전에 졸업했으니까. 그런데 하여튼간 권리당원 투표를 한대요. 100%. 그럼 권리당원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누가 유리한 겁니까 지금? 뭐 우리는 말할 수 있잖아. 김영건지. 김영건 전 의장이 제일 유리합니까? 근데 그것도 장담 못한다. 아 장담 못한다. 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우리 당내 청주시장 경선을 네. 경험이 있잖아요. 음. 그런데 누가 먼저 많이 이렇게 회자되고 많이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권리당원도 자기가 가입시켰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라인은 아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고 당내 경선 결과도 보니까 우리는 송재봉 후보도 많이 권리당원 가입시키고 한범덕 시장님도 뭐 이렇게 가입시켰다고는 하지만은 월등하게 좀 그러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 그때 한 보면 시장님은 우선 문명이 정해졌어요. 한 번 더니까 그러니까 2번 했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나오는 거예요. 이름이. 이름으로 정해졌습니다. 매일 어게인 한 번 더. 근데 그날 요번에 좀 이상한 게. 그래서 저는 그거 장담 못한다고. 장담 못한다. 어. 김영근이거나 어. 최충준이거나 장담을 못하는데 네. 이강일 그분은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다. 아니. 그것도 모릅니까? 근데 그것도 몰라요? 친이재명계야. 아니 근데 권리당원 있어야 될 거잖아. 그런데 그래도 이게 줄도 잘 서거든. 이게 줄 서거든. 상당구 이제 당원들 내에서 나 문자 받았어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권리당원 명단이나 당원 명단 절대 유출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이제 뭐 당원들 명단을 받은 건지 어떻게 구했는지는 몰라도 몇몇 사람들이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고 벌써 세 번을 보냈다라고 썰에 의하면 썰인 거죠, 썰. 청문회 그렇게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느 시점의 당원인지 이제 최근에 가입시킨 당원들 명단까지 받았는지를 지금 막 이렇게 이제 호사가들은 찾고 있어요. 네, 그냥 썰이겠지. 그 당원명 유출하다가 또 조사받아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러는 거 보면 누가 많이 그다음에 또 선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권리당원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권리당원들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이분들 권리당원들이 대세를 보고 이재명계가 누구냐 알고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동안 우리 열심히 한 뭐 김영건이나 최충진을 찍을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 결국은 모른다. 그래서 다만 좀 유리한 열심히 거는 해야 돼요. 김영건 전 의장이 조금 더 유리할 거다. 그렇지만은 최충진 전 의장도 만만치 않아요. 만만치 않아요. 그때 이제 자기 본인이 경선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장선배 도의원이랑 같이 당원을 대거 가입을 시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도 만만치 않다.
그러면 장선배 전 도의원이 10개를 갖고 있는 건가? 아이 근데 같이 이제 그 지역이 지역구가 같으니까 그 지역에 이제 많이 공동으로 좀 이렇게 밀어넣었다라는 뭐 그렇게 그런 썰도 있었는데 누가 얼마만큼 밀어넣는지는 사실은 이게- 까보기 전까지는 어려워요. 이게 22일 날 한다는 거 같죠? 22일 날 그 10월 여론조사인가 그걸 한다는 거예요? 22일 날 발표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주만 기다려보죠. 근데 이현웅 서원대 교수는 왜 컷오프가 됐어요? 이재명 의원이랑 밥 먹은 사진 올렸는데 그날 글쎄 컷오프 말이에요. 됐던데? 글쎄 말이에요. 그 자세한 얘기는 뭐 조광특이 그러니까 제가 조광특이 핵심이 아니라서 그거는 뭐 알 수가 없는데 근데 또- 민주당이 앞으로 핵심 인사를 좀 모시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 그러게 왜? 말이에요. 아니 근데 다음에 아니 저기- 어차피 어대명 되면 또 핵심 쪽에 갈 거잖아요. 아이. 이현웅 컷오프 된 건 아직까지 정보가 안 들어와요. 아무도 모릅니까? 네. 본인이 설치한 건 아니고? 네, 그건 아니고 제가 그래도 안테나가 많은데 안 들어와. 그래서 박문희 의장 같은 경우도 신청을 했지만 거기에서 이제 저기 딱 내놨대요. 경선할 거면 난 안 한다. 혹시 몰라서 내가 이제 업조보 저기 그 자격으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낸 건데 경선까지 후배들하고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다고 그러면 그래요. 두주 20일이니까 그것도 한번 지켜보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주목하는 건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2년 후의 총선, 그러면서 앞으로 누가 두각을 내고 누가 또 이익을 보고 누가 또 이렇게 안 좋게 될 것이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저기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누가 이제 위원장이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네요. 공천받아. 그렇죠. 알겠습니다. 앞으로 삐딱하게 누가 되는지 계속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